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장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런 경제 기반적인 여건들이 믹스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든 장기든 그 미래 예측이라는 과목은 절대로 쉬운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상승을 외칠 때 이 하락을 외치는 사람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반드시 그 근거에 대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사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히나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특수한 이 한 종목은 주구장창 상승만 외쳐도 사실 맞추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는 뭐 10년 사이클로 봤을 때, 혹은 그 이상으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10년, 5년, 10년 이상의 가격 하락을 나타냈던 적은 크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승을 외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 단기 하락장에서 3년, 4년, 5년간 지속됐었던 이 하락장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지난 사이클, 또 그 지난 사이클 때 지켜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 시장을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자산을 지켜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가 경각심을 드리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 속에서 이 경제적인 뉴스들을 좀 바라봤을 때는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일이 일어났죠. 계속해서 쌓여온 일들이 최근에는 이제 가시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엔가요?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경제적으로 아주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타격을 입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 분들께까지 그런 타격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은 이제 대응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을 보시자고요. 30대 기업 중에서 무려 16곳,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경영 악화로 올 투자 목표 달성을 못하겠더라. 이런 기조의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입사 5년 차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경비를 줄여서 경제적인 침체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분야를 넘어섰다. 실제로 근로소득자에게까지 지갑 사정이 얇아지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득이 끊겨가는 세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저금리 기조의 경제 여건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고, 또 글로벌적인 어떤 이슈들이 계속 우리나라한테 좋은 이슈들이 터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제 장기적인 어떤 이제 돈을 운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만 하는 연금 같은 부분들, 혹은 기관 투자자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장기적으로 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쌓여있는 자금을 굴릴 투자처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공무원연금이라던가 혹은 내 개인연금, 보험상품, 이런 금융적인 상품들만을 통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절대로 영원히 내 소득을 장담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익형 상품 쪽으로 더 눈을 기울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해외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스몰 딜이긴 하지만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미국에서는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는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 채권 시장 속에 쌓여져 있던 돈들이 어느 정도는 증시로 빠져들어오면서 미국 증시는 올라갔었단 말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약간의 승리라고 점쳐지고는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이 관세에 대한 타격을 덜 입게 됨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이 그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내적인 여건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돼지고기 값이 거의 2배 이상 뛰었다라고 하고요. 또 소비자 물가는 7년 내 최고지만 생산자 물가 PP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낮아질 위기에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는 존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추세상으로 완전히 상승으로 돌입을 하는 추세가 아니라 이런 하락기 속에서도 이런 추세는 언제나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은 계속 안 좋은 쪽에서 약간의 파동이 존재를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고요. 부동산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가장 크게 눈에 띄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사실은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2부 마지막 시간에 이 거래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요. 이 시장의 힘을 판단하는 지표 중에 가장 큰 바운더리를 차지하는 게 이 거래량이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수요자들이 시장에 밀집이 되면서 이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느냐. 일종의 뭐 매집이라던가 아니면 매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6월달, 7월달에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에 공포를 주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수인들께서 돈을 쥐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더 기다려봄직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거래량이 다시 바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이제 용산 같은 지역들은 여태까지 계속 그 호재라고 불리는 대형 개발 사업들이 밀집된 지역이란 말이죠. 그 개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여줘야 돼요.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지만 사업 시행자라던가 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의 기조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한 정비사업 구역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음마아파트라던가 혹은 뭐 잠실 5단지 혹은 뭐 한남 뉴타운, 이런 유명 정비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정확하게 상정조차도 안 해주는 단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딜레이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용산 같은 경우는 종상향, 2개의 종을 상향함에 따라서 공공기여를 무려 절반 가까이를 땅이나 혹은 뭐 건물이라던가 반대급부를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뭐 마인드가 완전히 그런 쪽에 기울으셔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과거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해서 종상향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하면 50층 층수제한을 풀어줬단 말이죠. 그랬었던 때에도 이런 정도의 기부 체납은 요구를 했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도 2개 종상향했을 때 거의 한 45% 정도를 요구를 했었고요. 성수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지금은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과거 선례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개입이 됐다라고 봄직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서 이런 개발 행위들이 시장을 자극해서 가격을 단계 또 끌어올릴 만한 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일시적으로 누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점은 지금의 정부는 절대로 가격을 폭락하는 게 목표가 아니단 말이죠. 어떤 정부가 이 정권을 잡았던지 간에 이 아파트 시장에 대한 가격 정책의 목표는 지금처럼 오버슈팅되는 영역이 없이 꾸준하게 물가 상승 혹은 약간 그 이상 정도의 상승률을 이어가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골디락스 같은 그런 형태의 상승을 원한단 말이죠. 근데 최근 몇 년간을 한번 보시자고요. 최근 2014, 15, 16, 17, 18 그리고 올해 이르기까지 가격대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까지 완전히 과매수권역에 올라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정부, 지금 문재인 정권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집권을 했던지 간에 이렇게 시장을 왜곡할 정도로 높게 치솟아 붙은 이 가격대는 어느 정도는 서서히 연착륙시키는 게 가격 목표로 작용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시장의 힘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파동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합세라고 봐야겠죠. 이런 보합세 속에서 파동을 그리고 있는 이런 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의도한 바대로 이런 연착륙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심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놔야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의도한 바대로 가격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물건을 매수하거나 투자하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단기 요 파동 하나하나에만 관심을 가지실 게 아니라 이 큰 틀을 보시자고요. 이 작은 파동이 존재하는 것처럼 큰 장기 파동 속에서도 이런 파동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파동에 그냥 얹혀져서 남들 흘러가는 것처럼 집 한 채 가지고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사놓고 그냥 버티다 보면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자산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현명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시점 파악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바닥인 듯 싶다라고 하는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겠죠. 대출을 왕창 끼더라도. 다만 지금처럼 누가 보더라도 비싸지만 여기서 일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시장이다. 그런 때에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와 장기 시장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에 있는 세미나에서 이런 예측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내 자산을 운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여태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대부분의 연배를 구성하고 계시는 50대, 60대 분들께서는 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주택 보급률이 무지하게 낮은 시장을 젊으신 연배 때 살아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높은 가격 상승률과 또 그냥 눌러앉아 살고 있었는데 내 자산의 계층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장을 몇십 년간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에서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을 한 차례 한 차례 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의 자산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자녀 세대의 자산 계층이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반드시 전화 예약을 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